캐릭터 가이드에서는 캐릭터별 콤보와 각종 기초 셋업을 다룹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 기본 시스템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우측 상단의 링크를 통해 시스템 기본 가이드 영상을 반드시 확인해주세요. 클래식에서만 가능한 것은 보라색으로, 모던에서 사용하는 것은 빨간색으로 입력합니다. 다양한 원거리 툴을 이용하여 상대의 접근을 결코 허락하지 않는 JP는 원거리 전뿐만 아니라 근거리에서의 셋업마저 강력한, 진정으로 게임의 보스에 걸맞는 캐릭터인데요. 하지만 상대하는 캐릭터의 이동속도, 러시력, 사용하는 기술 모두가 원거리전에서의 커다란 변수로 작용하여 그에 따른 상세한 대응법을 숙지해야 하기 때문에 쉽사리 승리를 챙긴다는 인상과는 달리 장인급 실력을 쌓기까지는 상당한 노력이 필요한, 가볍게 즐기는 유저와 깊이 파고드는 유저 간의 수준 차이가 큰 캐릭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번 가이드를 통해 JP의 패턴과 전략뿐 아니라 JP에 대한 대응법 또한 얻어갈 수 있기를 희망합니다. 중거리에서는 대각강 펀치나 중펀치를 이용하여 상대를 견제해주세요. 긴 공격 범위로 인하여 확정 간격을 넣기 쉽지 않고, 대각 강펀치의 경우 히트시 상대를 다운시키기 때문에 추가적인 턴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조금 더 거리가 가까워졌다면 안자중 킥을 활용하거나 상대의 임팩트에 대응할 수 있는 강펀치 토르발란 연계를 사용합니다. 중하단 토르발란을 섞어 가드를 흔들어 볼 수도 있지만, 강펀치를 맞췄다면 다운을 유발하는 약토르발란을 사용해야 합니다. 페리를 적극 활용하는 상대라면 가드할 수 없는 아브니마티를 섞어주는 것도 좋습니다. 완전히 밀착되었을 때는 안자의 펀치나 약킥에서 스트리보그를 연계하여 거리를 확보해주세요. 스트리보그에 대응하여 상대가 임팩트를 사용한다면 토르발란 페인트를 이용하여 역으로 반격할 수 있습니다. 또한 JP는 상대를 멀리 보내기만 하면 드라이브 게이지를 회복할 충분한 여유가 주어지기 때문에 접근하는 상대를 캔슬러쉬를 활용하여 밀어내는 것도 좋은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중거리에서는 앞강킥을 활용하여 상대의 점프에 대응할 수 있습니다. 앞강킥 이후 콤보를 연계하면 상대를 화면 끝으로 밀어버릴 수 있으므로 데미지와 후상황 모두를 가져가는 이상적인 대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정수리 쪽으로 떨어지는 공격은 안자강 펀치를 이용하여 대응합니다. 안자강 펀치 이후 중하단 토르발란이나 아브니마티를 섞어볼 수 있으며, 구석에서 중하단 이지선다에 성공했다면 콤보를 이어줄 수 있습니다. 안자강 펀치 이후 러쉬 중단 공격을 깔아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되겠네요. 상대가 토르발란을 가드했을 경우 JP가 이득을 가져가는 거리를 파악해두세요. 이 거리에서의 우선권은 JP에게 있으므로 이때 기습적으로 러쉬를 사용하여 압박을 이어갈 수도 있습니다. 토르발란 이후 저돌적으로 다가오는 상대에게는 스위글라브를 섞어주고, 상대의 움직임이 굳어있다면 토르발란을 반복 사용하여 상대를 멀리 밀어내주세요. 거리가 너무 가까워 답답함을 느낄 때는 오디 토르발란을 활용하여 이득을 가져갈 수 있습니다. 즉시 바닥에 판정이 발생하는 트리글라브는 중거리에서 상대의 움직임을 방해하는 용도로 강력한 성능을 발휘합니다. 하지만 트리글라브를 가드시킨 이후에는 상대의 경직이 더 빨리 풀리기 때문에 이후의 행동을 지켜볼 필요가 있습니다. 앞스텝을 이용해 거리를 좁혀오는 상대라면 JP 쪽에서 먼저 공격을 시도할 수 있고, 러쉬로 다가오는 상대라면 약 트리글라브를 이용해 봉쇄할 수 있습니다. 가만히 되는 상대의 러쉬 속도에 따라 거리감을 잘 파악해야 합니다. 상대를 중거리 이상으로 밀어내 다운시켰다면 기아트를 설치한 후 다음 행동을 관찰해주세요. 제자리 낙법 이후 접근하는 경우라면 아크노와 체니를 활용할 수 있는데, 러쉬력이 부족한 상대라면 체니를, 러쉬력이 좋은 상대라면 아크노를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비아트가 깔려있는 동안엔 JP가 심리적 우위를 가져가기 때문에 상대의 움직임이 굳어있다면 기습적으로 러쉬 중간 공격을 노려볼 수도 있습니다. 스트리보그나 뒤잡기, SA3 이후에는 OD 비아트를 사용하여 상대를 교란하는 것도 좋은 선택지입니다. 상대가 후방낙법을 사용한다면 원거리 대책으로 넘어가세요. 강스트리보그나 OD 토르발란을 적중시켰다면 상대를 화면 끝까지 밀어낼 수 있는데요. 즉시 거리를 좁히려고 시도한다면 트리글러브를 이용하여 행동을 차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원거리에서 토르발란을 막은 직후 상대가 어떤 행동을 시도한다면 트리글러브를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게 되는데, 역으로 말하면 토르발란을 가드시킨 이후에는 JP가 심리에서 우위를 점할 수 있으며 트리글러브를 사용하지 않고 토르발란을 연속으로 사용하는 등의 변칙적인 연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비아트는 그 압박을 더욱 다채롭게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기에 원거리에서 상대를 다운시켰다면 비아트를 설치하고 연계를 이어갑시다. 다만 특정 캐릭터의 SA나 킴벌리의 그림자 걸기, 혼다의 OD 박치기는 원거리 연계 과정 중에 변수를 만들어낼 수 있으므로 주의를 필요로 합니다. 비아트 트리글러브의 연계는 기상러쉬를 무기로 빠르게 접근하는 경우 사용하면 좋은데요. 만원이나 장비에 끄든 기상러쉬가 느린 캐릭터를 상대로 강 트리글러브를 사용해볼 수 있고, 빠른 러쉬력을 무기로 접근하는 상대에게는 중 트리글러브를 사용합니다. 비아트 이후 토르발란을 사용하면 상대의 러쉬 공격을 막아낼 수 있으며, 첫 번째 토르발란이 가드되었다면 두 번째 공격 직후 비아트가 터지기 때문에 부담없이 연계를 이어갈 수 있습니다. 첫 토르발란 이후 연계되는 공격에 상대가 격추됐다면 비아트 폭발 콤보 이후 다시 원점으로 돌아갑니다. 토르발란은 이동 중에 판정이 없기 때문에 러쉬력이 좋은 캐릭터나 각자의 대응법을 갖고 돌파하는 경우, 체니를 사용하여 다시 한번 상황을 정리할 수 있습니다. 양대응을 하고자 할 경우에는 토르발란 페인트를 이용해 상황을 지켜볼 수 있는데요. 가만히 있는 상대에게는 추가 공격을 넣어 비아트 연계를 이어갈 수 있고, 대책을 갖고 들어오는 상대를 역으로 낚아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빠른 러쉬력을 보유한 상대를 방어할 수는 없으므로 상대에 맞는 대응을 선택해야 합니다. 비아트가 터질 때까지 페리를 활용하는 상대라면 아크노를 이용하여 잡기를, 아브니마티는 비아트를 설치한 상황에서 고민되지만 비아트가 터진 이후 러쉬해야 할 경우에는 아브니마티를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 게이지가 거의 소진되었다면 트리글러브를 엉뚱한 방향에 꽂아 상대의 번아웃을 유도할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모든 공격을 막아내고 다가온다면 다시 근거리 대책으로 넘어가세요. JP는 구석에서 잡기와 슈미의 강력한 이지선달을 강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원거리를 고집할 필요가 없는데요. 구석에서 비슷한 셋업을 걸 수 있는 캐릭터로 킴벌리가 있지만
JP의 셋업은 킴벌리보다 훨씬 제약이 덜하며 드라이브 게이지만 있다면 언제든 반복적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더 높은 콤보 데미지를 확보하길 원한다면 오디 프로발란 이후 비아트를, 다채로운 심리전을 보려 한다면 트리글라브 이후 오디 비아트를 설치합니다. 기상 직후 상대가 어떤 형태로든 반격을 해올 거라고 예상된다면 오디 암네시아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필드에서 오디 암네시아를 발동했다면 러쉬나 점프 공격을 활용하여 중단위치 선달을 걸어주세요. 앞스텝 이후 전방 점프를 통하여 상대의 가드 방향을 흔들 수도 있습니다. 상대가 마지막까지 패리를 유지한다면 폭탄 하나가 터진 직후 잡을 수 있습니다. 구석에서 분리프레임으로 발동했을 경우에는 상대가 2번의 약공격을 넣을 여유가 있는데 공격을 가드한 다음 점프로 다리를 바꿔주세요. SA1을 사용하여 반격할 수도 있는데 가드되더라도 추가 폭발로 인해 턴을 이어갈 수 있으며 히트했다면 SA1을 한 번 더 넣을 수 있습니다. 번아웃 이후 SA2를 이용하여 중단위치 선달을 걸어볼 수 있습니다. 상대의 드라이브 리버설에도 대응할 수 있습니다. SA2 사용 즉시 드라이브 리버설로 탈출을 시도한다면 SA2 사용 이후 딜레이를 두고 드라이브 리버설을 사용한다면
JP 기본 가이드는 여기까지입니다.